안녕하세요. 이재리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 이어서 그 메뉴 명령에 나와 있는 envelope distort 명령 중 하나인 어, make with mesh에 대한 명령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make with stop object와 make with worth에 대한 설명은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mesh 기능들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어떻게 왜곡을 할 수 있고 변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 창을 클릭을 하시고요. 예제는 제가 딱히 여러분들에게 업로딩을 시켜드리지 않고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만들면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러스트 작업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색은 나중에 넣도록 하고 선과 면색인 흰색으로만 작업을 해서 어, 캔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보시면 일립스 툴이라고 해서 원형 툴이 보이시죠? 원형 도형 툴을 누르셔서 이렇게 타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타원 모양 형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검정색 화살표인 선택 툴 누르시고 Alt 키를 눌러서 살짝 밑으로 잡아당겨 주셔서 이렇게 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나 더 복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검정색 화살표로 이 두 개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되셨나요? 자, 선택이 되셨다면 윈도우에 보시면 패스파인더라는 명령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빼는 명령이 서브트랙이 두 번째인데 이것을 한 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정색 화살표를 눌러서 이것을 살짝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모양을 만들 수 있냐면 캔 모양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좀 돌릴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Arrange에서 Bring to, 즉 Send to Back을 눌러서 이렇게 구현을 하시게 되면 이 단면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캔 모양 형태를 이제 저와 같이 작업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것을 눌러 주시고요. 즉 다시 말하면 캔의 그 온폭 파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정을 하셔서 그라디언트 탭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라디언트를 눌러서 위에서 아랫 방향 이렇게 내려서 약간 음영을 살짝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음영을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라디언트 클릭하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다시 그라디언트 툴바를 누르시고 도구 툴을 누르신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감의 형태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뚜껑이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각형으로 이렇게 적당히 폭은 이따가 나중에 저랑 조정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상은 그라디언트 색으로 그대로 입힐 건데 그라디언트 색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청명한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파란 계열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에서 색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컬러의 패널을 바꾸셔도 되지만 바로 스와치 패널에 있는 값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바로 색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가져다 놓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이 툴박스에 있는 그라디언트 명령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모양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모양이 구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다른 색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대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표지의 광고 모양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형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정중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누르시고 Alt와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고 싶은 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색을 하나 넣어줄 거고요. 자, 이 안에다가 오렌지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모양은 뭐 바깥쪽에서 만드셔도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원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뭐 크게 하셔도 되고 적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색상도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80%그 다음에 반드시 카피를 누르셔야 합니다. 카피를 하나 눌러주시고요. 자, 80%인데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검정색인 선택 툴 누르시고 Alt Shift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이 선택을 다시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렌지색은 안쪽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찍고 바깥쪽은 약간 주황계열로 좀 가도록 할까요?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노란 거니까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직사각형 툴, 즉 사각 툴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하나 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색은 귀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바꿔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로테이트를 시켜서 이렇게 조각을 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깥쪽 원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원과 이 부분의 중심선이 다 동일해야 되겠죠. 바깥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럴 때는 검정색으로 다 드래그를 하시고 그다음 얼라인 펜을 누르신 다음에 자, 수직 정렬 그다음에 수평 정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센터 정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툴을 누르고 사각형 오브젝트를 누르고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값이 나오죠. 자, 여기서 45도 정도 할까요?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시죠? 카피. 그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D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오렌지 이 조각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바깥쪽 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Shift를 누르시고 바깥쪽에 있는 원을 빼버리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안쪽에 있는 원과 사각형이 다 잡힌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 Alt 키를 누르고 두 번째 서브트랙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빠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체를 다시 잡으시고요. 선색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색을 다시 앞으로 내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이렇게 오렌지 모양이 됐나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잡으셔서 그룹으로 잡으시고요. 컨트롤 G 그런 다음에 적당히 크기를 줄이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렌지 모양 형태가 구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저희가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자, ORANG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를 적당히 좀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오렌지 모양 형태가 나오겠죠. 형태가 뭐 다른 색을 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모양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녹색 원을 선택을 하셔서 녹색이 좀 모양이 좀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색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흰색으로 좀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제 저하고 이제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전체를 다 잡으신 다음에 센터 정렬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잡으신 다음에 얼라인 부분에 가셔서 세로 정렬을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죠. 자, 이렇게 되셔서 전체적으로 모양 형태를 이제 구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약간 좀 그 개체 어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지우개 툴을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이프 툴이 개체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이프 툴을 누르시고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먼저 왼쪽 버튼 누르고 Shift를 누르시고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개체가 잘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좀 잘라볼까 이렇게 자, 그래서 위에 값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센트 색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오렌지라는 글씨는 위에다 이렇게 좀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개체를 다 잡으신 다음에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그룹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저와 같이 선행 작업을 다 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저와 함께 모양을 왜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에 색상이 보이면 좀 그러니까 선색을 앞으로 다시 내시고요. 클릭을 하셔서 앞으로 낸 다음에 스트로크를 넌 값을 줘서 선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면색을 앞으로 내주시고요. 자,
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됐고, 마찬가지 뒤에 있는 이 부분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앞으로 해낸 다음에 금지 표시 눌러서 이제 이렇게 선이 없는 입체감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있는 make with 메시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획 몇 열로 작업을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단위 면적들이 이렇게 구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1행 2열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행 2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인데 흰색 화살표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중간 포인트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씩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똑같은 폭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밑에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두 개의 포인트가 동시에 다 잡힌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로 잡아당기실 때 Shift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직선 부분으로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너무 많이 잡아당겼네요, 제가. 그런 다음에 이 핸들러 툴을 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을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처럼 무슨 모양처럼요 캔의 어떤 입체감을 생성한 그런 명령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있는 명령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검정색 다시 오브젝트도 해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릴리즈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색상 값이 다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주의를 좀 잘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좀 내리고요. 이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키워서 조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시죠. 저와 같이 이렇게 작업하시고 자, 마찬가지 흰색 화살표를 누르시고 가운데 점이 있죠. 근데 사실은 못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우스를 포인트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포인트 점이 보일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Shift를 누르시고 클릭을 해주시고 하단으로 조금 내리시고 자, 내릴 때 여기 부분이 보이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이 핸들러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타운 모양을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해서 타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도 마찬가지 타운 모양을 적당히 이렇게 같은 각으로 될 수 있으면 물론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모양 형태가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원형 형태로 원통 모양 형태로 변화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눈 것이 envelope distort의 make with mesh라는 명령을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평면적인 그림을 입체감이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나 예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하셔서 메시 기능을 이용하셔서 다양한 어떤 모양의 왜곡을 구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라디언트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사용했던 저희가 얼라인과 패스파인더 그 다음에 도구 툴에 대한 명령들을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